일반 에너지 봅시다. 우리가 과학에서의 일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과학에서의 일은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과학에서는 이 일을 했다. 아, 이게 과학에서 일이 개념이 될 거야. 중요한 게 뭐야? 여기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거야. 힘의 방향.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힘을 줬어. 이동 방향이 이렇게 이동을 했네. 그러면 여기선 일을 했다라고 볼 거고, 힘을 여기로 줬는데 뭐 이동 방향이 이렇게 됐다. 이동 방향하고 힘의 방향이 다른 경우에는 이 일이 성립이 안 될 거다라는 걸 기억을 해서 좀 이따 설명해 줄게. 자, 과학에서의 일이 아닌 경우야. 자, 여기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어. 지금 호경이 공부를 하고 있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지. 그치? 책을 읽고 있어.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돼? 정신적인 활동은 과학에서의 일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물체에 힘이 작용해서 힘을 줬어. 그런데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였었을 때에만 어떻다? 이 일이 과학에서 이 일이 성립하게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됐어. 힘을 줘서 이게 밀어졌어. 이게 지금 선생님이 이걸 밀었어. 이게 내가 미는 방향으로 교탁이 움직였네? 그러면 이때 작용한 이 일의 양이 얼마냐라고 구할 때 이 일의 양을 구하는 것은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 자, 힘의 크기와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야. 중요하지. 힘의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으면 일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어떻게 곱해주면 되겠다. 됐니? 일의 양이라는 것은 준 힘의 양과 그 힘을 준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를 곱해주면 일의 양이 되겠다. 그러니까 힘과 이동한 거리는 비례하겠지. 이동거리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더 많은 힘을 준 거고 힘을 적게 주면 이동거리는 짧아지겠지. 그치? 힘과 이동한 거리는 비례한다 라는 거. 여기 봐야지. 여기 봐야지. 졸려? 졸리지 않을 텐데. 자, 여기 봅시다. 어떤 나무 토막에 이렇게 힘을 줬어. 힘을 준 방향으로 지금 어떻게 되니? 이동을 했지. 그러면 이동거리가 어디? 여기까지. 자, 이때에 일의 양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 힘 곱하기 뉴턴이 되겠네. 힘의 이동거리는 미터 곱해주면 이 일의 양 어떻게 되니? 줄이네? 줄? 봅시다. 단위. 줄이네, 줄. 줄이라고 나와 있어. 줄. 1줄은 뭐냐면 1뉴턴의 힘을 작용을 했었을 때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몇 미터? 1미터 이동시켰었을 때 양을 우리는 1줄이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1의 단위 줄 1줄은 1뉴턴의 힘을 가했었을 때 1미터 이동을 했네. 뉴턴 퍼 미터. 뉴턴 퍼가 아니 뉴턴 곱하기 미터네. 이거나 같다라는 거야. 뭐 줄이나 혹은 뉴턴 곱하기 미터. 같은 단위가 되겠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 다음 여기 중력과 관련해서 일의 양을 한번 보자라는 거야. 어떠한 이런 나무 상자가 있어. 어떤 상자를 선생님이 바닥에 있는 거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렸었어. 그렇게 되면 선생님이 한 일은 어떻게 될까? 중력에 나무 상자가 중력을 받으면 어디?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들어 올린다라고 했으면 들어 올리는 힘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지금 무게라고 하는 것은 질량 곱하기 9.8 중력 가속도 해서 이게 이제 무게가 되겠지. 이걸 그럼 어떻게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들어 올린다? 그러면 중력에 대한 한 일이 뭐가 되겠어? 물체의 무게 곱하기 들어 올린 높이. 이게 뭐야? 선생님이 들어 올렸다 그러면 위에 아까 했었던 일의 개념으로 봤었을 때 힘을 준 방향이 위의 방향이 되겠고 이 높이는 결국엔 이동 거리가 되겠지. 됐니? 그러니까 중력에 대해서 어떠한 물건을 위로 들어 올렸다라고 하면 물체의 무게에다가 물체의 무게 질량 곱하기 9.8 여기다 뭐? 들어 올린 높이를 곱해주게 되면 어떠한 물건을 들어 올렸었을 때의 일의 양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력이 하는 일. 뉴턴이 사과나무 밑에서 이러고 있어요. 청산하면서 누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과가 뚝 하고 떨어졌지. 그걸 보면서 뭔 생각을 했대? 만유인력. 물체가 물체를 잡아당긴다. 그래서 뭐야?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니까 바닥으로 떨어진다. 라고 그 생각을 했대. 진짜 그건지 누가 알아? 그치? 나무가 떨어진 거야? 아니면 저쪽에서 뭐 돌 던졌는데 맞아서 그런 거야? 그건 모르는데 조금 재밌게 좀 하기 위해서 사과가 떨어졌다. 그건지 화장실에서 대변을 봤는데 바닥으로 떨어졌는지 그건 모르는 거지. 아무튼 그랬었을 때 물체가 떨어질 때는 중력이 물체의 일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중력이 한 일은 중력의 크기 곱하기 뭐 여기 떨어진 높이만큼을 곱해주게 되면 중력이 한 일이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3번 보자. 3번까지도 보고 설명을 할게. 자, 힘을 준 방향대로 물체가 이동을 했었을 때 우리가 이 일의 양을 구할 수 있다라는데 일의 양이 0인 경우를 잘 생각을 해둬야 돼. 왜냐면 시험 문제에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을 했었을 때 봐봐. 어떤 벽을 선생님이 막 밀을 거야. 여기 벽을 이렇게 막 밀었었을 때 일의 양이 얼마냐라고 했으면 내가 힘을 줬잖아. 그런데 얘 움직이지 않았어. 그래도 힘을 줬기 때문에 일의 양이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물체가 힘을 줬지만 움직이지 않았어. 이동한 거리가 뭐니? 빵이야. 0이야 0. 그랬었으니 벽을 힘껏 밀었으나 움직이지 않았어. 그러면 아까 뭐라고 해서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고 했는데 이동거리가 0이니까 일의 양도 얼마가 되겠어? 0이 되겠지. 그 다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일 때 또 뭐가 있냐면 스케이트를 타고 한 방향으로 등속운동을 한대. 자, 등속운동이 뭔데?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지. 자, 이렇게 밀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 같은 속력으로 쭉 이동을 한다라고 봤었을 때 그렇게 이걸 조금 바꿔봐.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어. 그러면 옆에 서연이가 타고 있어. 운전하고 있는. 호경이가 야, 얘 너 얼마나 잘 타나 보자 하고 뒤에서 확 밀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일정한 속력이 갑자기 빨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지. 그게 힘을 줬었을 때야. 그러니까 이건 등속운동이 아니지. 등속운동은 어떻게 했어? 그냥 일정한 속력으로 쭉 가고 있지. 그러니까 등속운동을 할 때는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일정한 속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등속운동을 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힘이 뭐니? 힘이 0인 거야. 아까 여기 벽을 밀었을 때는 이동 거리가 0인데 여기는 등속운동 일정하게 움직인다. 가해지는 힘이 없지. 힘이 가해지면 어떻게 더 빨라질 건데. 그러니까 여기는 작용하는 힘이 0이니까 결국에는 일의 양도 0이 될 거지. 왜? 곱해줄 힘이 0이니까. 여기는 뭐가 0이니까? 이동거리가 0이니까. 자, 그 다음에 힘의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일 때. 이 얘기가 뭐였냐면 아까 뭐라고 했어? 힘을 주는 방향과 그 방향으로 물체가 같이 그 방향으로 이동을 했었을 때 일의 양을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어떤 물건을 들었어. 자, 007 가방 캐리어를 들었어. 들고서 이렇게 갔어. 자, 그러면
힘이 작용한 방향은 어디니? 중력의 반대 방향이니까 위로 들었지. 힘의 방향이 어디야? 위가 될 거고 이동 방향은 어떻게 돼? 들고서 이동했으니까 이쪽으로 이동을 했네? 힘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어떠니? 같지 않지. 수직이네? 그치? 이때도 뭐가 된다? 일의 양이 0이 된다라는 거지. 됐니? 이해 잘 봐야 돼. 작용하는 힘이 0일 때, 움직인 거리가 0일 때,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지 않을 때 0이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3번 보면 오른쪽에 계단을 오를 때 한 일의 양을 보게 되면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우리 여기서 배운 이 내용을 토대로 생각을 해야 돼. 왜냐하면 자, 우리가 계단을 무거운 짐을 들고 서연이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공사장에 딱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시키겠어? 뭐 할 줄 아는 거 없잖아. 그럼 뭐 하기 시켜? 간단한 거 시키지. 야, 시멘트 포대 올려. 하면 40kg짜리 들러지고선 서연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계단 얼마나 40kg면은 자기 몸무게랑 똑같잖아? 그치? 본인의 몸무게가 똑같으니까 그걸 들고 올라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면 계단 하나하나 올라가기 되게 힘들겠지. 그러면 하나 올려놓고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하니까 말이야. 그랬었을 때 여기서 일의 양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니? 물건을 이렇게 들었지. 시멘트 페달을 위로 들면 힘의 방향이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지. 맞니? 힘의 방향이 이래. 근데 지금 계단을 올라가면 어떻게 올라가니? 한 칸 올라가고 또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이렇게 이동 방향이 어떻게 되겠어? 비스듬하게 올라가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뭐만 생각하냐면 들고서 여기를 한 칸 이렇게 올라갔어. 계단을 올고서 이렇게 조금 걸어갔겠지. 여기는 힘의 방향하고 이동 방향하고 나란하지가 않지. 그러면 이쪽으로 이만큼 이동한 때에 작용한 일의 양은 뭐가 돼? 없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 올라가고 이쪽 이동하고 다시 또 올라가고 옆으로 가고 올라가고 옆으로 가고 했었을 때 뭐만 위로 올라간 힘의 방향과 서로 같은 방향으로 계단을 올라간 것만 생각을 해둬야 된다라는 거지. 옆으로 이렇게 걸어간 거는 힘의 방향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일로 쳐주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뭐야? 힘의 방향이니까 물체의 무게에다가 뭐 최종적으로 올라간 이 계단의 지면과 계단의 높이만 곱해주면 계단을 어떠한 물체를 들고 이동했었을 때 일의 양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리라고. 혹영이 틀려라라고 얘기를 어떻게 해? 자, 여기 10m, 여기 5m 해놓고 물체 무게가 10kg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을 거라고. 그러면 이때 이만큼 거리를 10m 이동을 하고 여기 5m 이동을 했으니까 이때 일의 양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돼? 10kg 곱하기 중력가속도 해놓고 어떻게? 10m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틀리라고 일부러 해놓은 거지. 여기는 뭐야? 힘의 방향하고 이동거리가 같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일을 한 게 아니야. 그럼 뭐만? 여기 계단의 높이 5m만 곱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줄 혹은 미터 뭐라고 했냐? 뭐라고 했어? 뉴턴 퍼 미터. 뉴턴 퍼를 잡고 뉴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많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옆으로 가는 것들은 힘의 방향하고 물체 이동거리가 같은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로 포함을 시키면 안 되겠다. 됐니?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될 거고, 그 밑에 일과 에너지라고 나와 있네. 자, 에너지가 부족해. 이 시간 때문에 선생님이 에너지가 부족하지. 네. 수업을 이제 아침부터 쭉 하다 보면 이제 피곤하지. 힘들지. 그래서 막 에너지가 떨어진다. 그리고 요즘 뭐 일일식 한다고 이제 점심때 이후에 이제 밥을 먹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계속 수업이 연달아 있다 보니까 못 먹었어. 밥도 이제 아예 안 먹고 어제 저녁에 먹고 지금까지 안 먹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픈데 그런 걸 먹으면 얼마나 먹고 싶겠어. 그런데 먹지 마. 다 먹지 마. 졸려도 먹지 마. 자,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에너지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에너지를 채워야 될 것 같아. 막 그런 에너지. 맞냐라는 거지. 에너지라고 하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에너지라고 한다. 과학에서. 그랬었을 때 이 에너지도 일의 단위인 줄을 사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요거를 잘 봐야 돼. 물체에 일을 하면 물체가 에너지를 갖게 된다라고 보면 될 거야. 어떤 물체가 일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갖게 된다.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어떠한 물체가 에너지를 갖고 있다? 이 가진 에너지는 뭘로 전환이 된다? 일로 전환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일이 에너지로, 에너지는 다시 일로 서로 어떻게 돼? 전환이 된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 어떠한 말뚝을 거대한 말뚝을 박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 줄을 들어올려서 막 힘을 줘서 들어올려서 이렇게 높이까지 올려놓게 돼. 자, 결국에는 줄을 이렇게 힘들게 감아서 위에 올려놓으면 들어올리는 일을 해놔. 그러면 얘는 뭘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에너지를 갖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야. 그래서 이걸 탁 하고 놓으면 어떻게 되니? 얘가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로 떨어져 가면서 말뚝을 박는 일을 하게 되지. 이렇게 추의 에너지가 뭘로? 일로 전환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두면 될 거예요. 이건 이제 문제 풀면 조금 이해가 될 거고. 그 다음, 일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예를 보자. 우리 쇼트트랙 하게 되면 어떻게 되니? 다음 사람에게 터치할 때 엉덩이를 이렇게 싹 밀어주지. 그러면 이렇게 앞에서 달리던 사람이 어떻게 탄력받아가지고 앞으로 더 빠르게 이동을 하지. 쇼트트랙 앞선수를 미는 일을 하면 앞선수의 에너지가 증가를 하게 된다. 이게 일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예라고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역도 선수가 역기를 들어올리는 일을 하면 역기의 에너지가 증가를 하게 된다. 내가 일을 해서 이렇게 들어 올려놨어. 그럼 얘는 이 정신적인 활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에서의 일이 아니다. 바닥에 놓인 화분을 선반 위까지 올려놨다. 그러면 어떻게 되니? 힘을 줬어. 위로 올렸어. 그 얘기는 결국에는 힘을 준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기 때문에 과학에서의 일이 해당이 될 거고, 교실 바닥에 놓인 책상을 교실 뒤까지 밀고 갔어. 힘을 이렇게 줬어. 힘을 준 방향으로 어떻게 되니? 뭐가? 움직이지. 50N의 어떤 물체에 20N의 힘을 작용했다. 이게 틀리라고 내는 문제지. 왜 얘 무게가 50N이니까. 그러니까 작용한 힘이 중요한 거야. 얘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용한 힘이 중요한 거지. 뭐 마찰력이 뭐 다 다르니까 얼마를 줘서 얘가 움직일지는 모르니까 얼마? 준 힘이 중요하겠다. 20N의 힘을 작용해서 힘의 방향으로 3m가 이동했대. 일을 한 게 맞네. 그러면 일의 양 어떻게 구한다? 이때 준 힘의 양 20N. 그리고 이동 거리 3m. 그러면 60J이 되겠다. 간단하지? 3번. 무게가 10N인 물체를 3m 높이에서 가만히 놓아서 지면으로 떨어뜨렸대. 그때 한번 보자. 물체가 떨어질 때는 뭐가 물체에 일을 하는 거니? 물체 가만히 이렇게 놓으니까 떨어졌어. 왜 떨어져? 뭐가 물체에 일을 한 거야? 뭐가? 중력이가 그런 거야? 맞아. 서현이 네가 한 게 아니라 뭐야? 중력이 물체에 일을 하게 됐다. 맞니? 중력 때문에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중력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 9.8. 무게가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9.8 곱해놓은 게 무게잖아. 중력의 크기는 뭐가 되겠어? 여기 총해줬네. 10N이라고. 10N이 중력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물체가 지면에 도달하는 동안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의 양은 얼마가 될까? 자, 중력이 밑으로 작용을 할 거니까 이때 뭐가 10N의 힘이 작용을 했고 그 방향으로 뭐 이동을 했네, 떨어졌네. 그럼 이동 거리 3m 곱해주면 될 거야. 그러니까 30줄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문제 제일 많이 틀리는 거지. 자, 민서가 무게 100N인 물체를 든 채로 수평 방향으로 20m 걸어갔다. 그러면 이때 일의 양 얼마니? 호경아? 0이 돼야 되겠지. 왜? 네. 지금 힘의 방향은 얼냐? 위쪽 방향으로 100N을 들고 있어. 그런데 이동 거리는 어디든지 이쪽이네.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서로 같지가 않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일의 양 0이 될 거야. 0. 근데 만약에 그 드는 것까지 포함이면 들 때 든 이거 높이랑 해서 자, 그래서 문제 뭐라고 했어? 자, 오른쪽 그린 것 같이 민서는 무게가 100N인 물체를 든 채로라고 얘기를 해놨어. 들은 거 자체로 일의 양을 구하라고 했으면 이 높이, 이 사람의 키 아니면 이 지면에서 여기까지 높이를 계산하면 일의 양이 될 건데 여기에서 뭐라고 해요? 든 채로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쪽으로 이동한 일의 양만 구하라고 나와 있는 거지. 그치? 잘 생각해. 잘 생각하는 거야. 이거 들은 것도 일인데 왜 이거는 포함 안 시켜? 왜? 든 채로 이동한 거를 이때의 일의 양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일단 들고 있는 것 자체로는 일로 포함을 시키면 안 되고 여기에서부터 뭐 이만큼 이동한 것까지만 생각을 하라는 거지. 좋은 질문이야. 훌륭한 질문이지. 그치? 왜 들은 거 생각을 안 해요? 들은 거 생각을 한 상태에서 이동거리만 생각을 하라. 그것만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대부분 아이들은 저기서 뭐야? 이동거리니까 어쩌겠어? 100N 곱하기 20 해가지고 2000줄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많이 하는 실수라고 보면 될 거야. 그래. 일과 에너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으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하니? 맞지. 에너지라고 해. 에너지의 단위는 일의 단위와 같아? 네. 같지.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된다고 했지. 그 다음 추를 들어올리는 일을 하면 추의 에너지는 들어올리면 올릴수록 어때? 에너지가 증가하게 된다. 줄어든다고 했으니까 얘가 틀렸지. 이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혹은 W는 FS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 그래서 W 얘기를 하면 우리가 work라고 얘기를 하지. work의 약자인 뭐가 되냐면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여기 F는 뭐의 약자일까? force가 되겠지. 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동거리. 이게 S. S는 뭐의 약자가 될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거리야. 거리. S로 하면 중간에 S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처음 시작이 S가 아니야. 스피드. 아니죠. 거리구나. 거리. 디스텐스. 디스턴스. 디스턴스. 맞잖아요. 디스턴스. 훌륭해. 근데 그 S가 다음에 없는데요. 어? 있구나. 여기 S, 이게 S인데? 네가 디스턴스라며. 여기가 뭐 자, 그 다음 우리 질량 얘기를 할 때 M이라고 얘기를 하지. 뭐야, 소연이? 가자. 매스. 그냥 매스. S 기본. 그리고 또 하나 뭐 수술할 때. 진짜 재밌다고. H. 아까 우리 뭐라고 했니? 이 높이 하이드. H라고 했는데 높이
높이는 뭐라고 하니? 하이? 맞아. 하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하나 더 뭐 있지? 그 다음에 속력. 우리 속력 뭘로 나타나니? V로 나타나지. V. 발목티티? 응. 맞아. 맞아. 그 우리 배웠어. 우리 수능이처럼 나왔어. 뭐였어? 벨로시티. 이게 일반적으로 물리에서 많이 나타내는 기호라고 보면 될 거예요. 기호. 이렇게 하면 뭐 영어로 된 것도 기억을 해두면 좋을 거고 좀 더 오랫동안 기억이 될 거고 워크, 일, 힘, 거리, 질량, 높이, 속력. 물리량을 뜻하는 영어 단어 중에 한 글자만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면 굉장히 좋을 거야. 몰라도 돼. 근데 알아두면 어떻다? 고급지다. 선생님이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봅시다.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우리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부르기는 이렇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아우 길어. 너무 길지? 그러니까 이걸 그냥 우리 줄여서 간단히 그냥 얘를 앞으로 이렇게 불러도 상관없어. 그냥 위치 에너지라고 합시다 라고 해도 상관없어.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고. 그러니까 앞에 뭐는 생략이 된 거야? 중력에 의한 이 생략이 돼서 그냥 일반적으로 위치 에너지라고 많이 부르게 되는데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우리는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이 위치 에너지의 크기를 보면 질량이 자, 여기 봐야지. 여기 봐야지. 질량이 m이야. 그냥 숫자로 표시를 안 해놓고 그냥 문자로 표시를 안 해서 매스. 질량이 m kg인 물체를 높이를 얼마? hm까지 아까 선생님이 기호 알려줬지? h 하이 요 몇 미터만큼 h 높이만큼 들어 올릴 때 중력에 대한 일의 양과 같다라는 거지. 위치 에너지가 뭐와 같다? 질량과 높이를 곱한 값과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위치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하면 질량에다가 뭐야? 중력 가속도 9.8 곱해주고 거기까지의 높이를 우리는 뭐라고 해?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니? 저게 이제 공식인 거야. 그냥 위치 에너지 하면 9.8 mh가 바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지. 처음이라 그래. 처음이라.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잠재적인 에너지 혹은 영어로 이제 potential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서 보통 E는 9.8 mh 혹은 potential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 이 B는 9.8 mh라고도 표현을 해. 그러면 당황하지 마. 우리는 위치 에너지 9.8 mh인데 EP라고 해서 다른 건데 뭐지? EP가 9.8 위치 에너지가 9.8 mh라고 했는데 이건 뭐지? 똑같은 거야? 포텐셜 위치 에너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나라 말로 그냥 위치 에너지라고 한다. 다 같은 표현이 된다. 그랬었을 때 얼마? 중력 가속도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얼마? 높이가 되겠다. 요게 이제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 될 거야. 자, 여기 보자. 여기 원통형 나무를 집게가 이렇게 잡고 있고 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려놓고 추를 떨어뜨려. 그러면 자, 이 나무 토막 위에 추가 이렇게 가서 때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누가 봐도 이 나무 토막 잡고 있던 여기를 빵 하고 때리면 얘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겠지. 그치? 실험을 하지 않아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 자, 이렇게 나무 토막 위에 추를 떨어뜨리게 되면 이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뭐야? 나무 토막을 밀어내는, 자, 이렇게 돼 있는 걸 뚝 하면 이 나무 토막을 밀어내는 일로 전환이 되겠지.
얘의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돼? 떨어지면서 얘를 밀어내는 일로 전환이 되게 된다라는 거지. 즉,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나무 토막의 한 일과 같아지게 된다라는 거지. 그럼 나중에 뭐야? 얘가 나무 토막의 한 일의 양을 구하라 라고 하면 얘의 뭘 가지면 위치 에너지 값을 구하면 되겠지. 그거랑 같다. 왜? 여기에 얘가 중력 위치 에너지가 뭘로 얘가 움직이는 걸로 이 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 전환된 일의 양을 구해라. 얘의 위치 에너지 값 가지면 되겠지. 뭐 9.8 mh 구하면 될 거야. 자, 그러니까 이때 추의 질량이 처음에 예를 들어서 1kg이다. 그랬을 때 2kg, 3kg으로 질량이 커지게 되면 이 도막이 밀려나는 거리가 처음에 1cm 밀려났다. 그러면 2kg으로 질량을 높이면 2cm. 그 다음 3kg으로 질량을 3배 높이면 3cm. 여기 밀려나는 거리도 2배, 3배. 어떻게 돼? 더 커지게 된다. 혹은 추에 낙하하는 높이가 이 거리가 1m다. 1cm. 2m 떨어뜨렸다. 2cm 밀려나고 3m에서 떨어뜨린다. 얼마? 3cm 늘어나게 된다. 됐니? 이렇게 어떻게 되니? 추의 질량이 2배, 3배 커지게 되거나 혹은 추의 낙하 높이가 2배, 3배 커지게 되면 나무 토막이 밀려나는 거리도 2배, 3배로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오른쪽에 기준면에 따른 위치 에너지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옥상에 2kg의 공을 갖고 있어.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냐라고 구하게 되면 얘가 지금 어디니? 옥상 위에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 값이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 달라지게 될 거야. 여기 1층에 여기 베란다에서 봤었을 때 위치 에너지 값하고 그 다음에 지면에서의 위치 에너지 값이 다르겠지. 그치? 여기는 뭐야? 지면에서부터는 5m고 베란다에서부터는 2m니까 지면 기준으로 위치 에너지 값을 구하라고 하면 9.8 곱하기 뭐가 되겠어? 9.8 곱하기 그 다음에 질량이 2kg이니까 그대로 적고 그 다음 높이는 지면으로부터니까 5를 곱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얼마가 나와? 98줄이 나올 거고 여기 2층 베란다 기준으로 위치 에너지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 높이가 얼마니? 나머지는 9.82 같을 거고 여기 곱해주는 값이 높이가 얼마가 되겠어? 2m를 곱해주니까 39.2줄이 될 거고 자, 옥상 기준으로 얘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 값은 얼마야? 높이가 0이니까 얼마야? 위치 에너지 값도 0이 되겠다. 왜? 이게 0이 되니까. 높이.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고 6번, 7번만 문제 풀고 끝낼 거야. 4kg 물체가 얼마니? 기준면으로부터 3m 높이에 있을 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구하면 돼? 이 P 같은 경우에는 9.8 mh라고 했으니까 9.8 곱하기 질량이 얼만데? 4kg. 그 다음에 높이 3. 그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얼마 나와? 117.6. 뭐 계산하는 것 좀 보여줘야 돼? 얼마 나와 호경아? 117.6. 이렇게 나와? 네. 암산하면 바로 팍팍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힘들어? 결국에는 이렇게 뭐 수학이니까 뭐 산수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면 얼마가 나온다? 117.6줄이 나오게 된다. 뭐만 공식에 대용 공식을 갖다가 넣어놓고 어떻게 돼? 할 줄만 알면 돼. 뭐 계산이야. 틀릴 수도 있는데 공식에 대응시키는 거는 절대 까먹으면 안 되겠다. 자, 추를 떨어뜨렸더니 나무 토막이 밀려나게 됐대. 옳은 것하고 옳지 않은 것을 표시를 하라고 했는데 추에 작용하는 마찰은 무시를 하고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나무 토막을 밀어내는 일로 전환이 되었대. 맞니? 이 추의 중력이 얘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결국에 떨어지면서 얘를 밀어내는 일로 전환이 된 거? 맞네. 맞지. 그리고 나무 토막이 밀려난 거리는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에 비례한다. 중력이 추의 무게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고 해서 밀려나는 거리가 커지고 떨어뜨리는 높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밀려나는 이 나무의 길이도 더 늘어난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맞는 얘기가 되겠지. 추의 낙하 높이가 2배가 된다. 나무 토막이 밀려난 거리는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반비례네. 여기 뭐가 돼야 돼? 여기도 2배가 된다라고 해야 되니까 뭐가 되겠어? X가. 자, 이번 시간에는 중력이 한 일과 운동 에너지를 보게 될 거야. 지난 시간에 위치 에너지 했으니까 이번에 운동 에너지를 볼 건데,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은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야. 운동을 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할 건데, 그 운동 에너지의 크기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질량이 mkg인 물체가 속력 V m/s로 운동할 때 물체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다. 그걸 어떻게 할 거냐면 계산을 공식 잘 봐.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 되겠다라는 거.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그 다음에 속력의 제곱이 된다. 이걸 일단 운동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 EK라고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같은 얘기야. 운동 에너지나 EK나 그랬었을 때 줄여서 2분의 1 mv 제곱이다 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속력의 제곱이라는 걸 자꾸 까먹어. 열이면 열. 이 제곱값을 많이 까먹는다라는 거. 이것만 유의해서 보면 될 거야. 자, 운동 에너지 값을 구하는 건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분의 1은 뭐냐라는 거지. 여기 2분의 1 여기 뭔데 여기다 왜 갖다 놔? 이거는 실제 실험통에서 알아낸 상수값이라고 보면 될 거야. 기존에 이제 운동 에너지를 구할 때 실험통에서 알아낸 비례 상수, 그냥 그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위에 있었던 위치 에너지 값 얼마였어? 9.8 mH와 그 다음에 여기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0 이 두 개는 꼭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서로 엮어가지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게 될 건데, 자, 이런 운동 에너지의 전환 봅시다. 운동하는 수레가 나무 토막하고 충돌하게 되면 이 수레의 운동 에너지가 나무 토막을 이렇게 밀어내는 일로 전환이 될 거야. 그러면 원래 이렇게 움직이고 있던 수레의 운동 에너지 값은 이 나무 토막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이 나무 토막의 한 일과 어떻다? 같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수레의 질량이 2배, 3배 커지게 되면 이 나무 토막이 밀려나는 거리가 어때? 2배, 3배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둬야 돼. 그리고 이 수레의 속력이 10m/s에서 20m/s, 그 다음 30m/s 2배, 3배 속력이 증가를 하네? 그러면 여기 이동하는 나무 토막의 거리도 어떻게 되니? 4배, 9배로 증가를 하게 된다. 여긴 질량이 잘 봐야 돼. 아까처럼 생각을 하면 안 돼. 위치 에너지처럼.
수레의 질량이 2배, 3배 커지게 된다? 밀려나는 거리 2배, 3배. 그런데 속력이 2배, 3배 커진다? 제곱이기 때문에 이 밀려나는 나무 토막의 속력의 2배니까 2배의 제곱인 4배, 3배의 제곱인 9배 증가하게 된다라는 게 다르지. 이다. 그리고 꼭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봅시다. 중력이 한 일과 운동 에너지.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사과가 밑으로 떨어졌어.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 자유낙하 운동을 할 거야. 그랬었으면 이 중력이 이 물체한 양, 1의 양하고 그 다음에 물체가 떨어질 때 생긴 운동 에너지 값이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자, 봅시다. 자유낙하하는 물체에서 1과 운동 에너지. 중력이 한 일은 아까 뭐라고 했니? 9.8 곱하기 얘의 질량 곱하기 떨어진 높이가 중력이 한 1이 위치 에너지 값이 중력이 한 1이었어. 이게 뭐니? 뭐와 같다?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값과 같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구했던 공식 9.8 mh하고 뭐야? 2분의 1 mv 제곱하고 같다. 그렇게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그래프를 보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질량 및 높이의 관계를 보면, 자, 질량이 커진다? 위치 에너지 값. 일단 높이는 일정하게 되면 질량이 커지면 위치 에너지 값도, 높이가 높아지면 뭐가 되니? 위치 에너지 값도 서로 비례해서 커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옆에서 했던 말을 뭘로? 그래프로 그대로 해놓은 거야. 여기 보면 2배, 3배 커져. 자, 운동 에너지 값이 질량 값 서로 어떻게 하니? 속력이 일정하게 되면 질량 값이 커지면 운동 에너지 값도 이렇게 2배, 3배 커진다며. 그리고 속력이 점점 빨라지게 되면 속력의 제곱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 값도 어떻게 되니? 비례한다라는 거. 여기 왼쪽에서는 뭘로 얘기를 했어? 말로 풀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걸 말로 풀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나타나게 됐어도 이 그래프 보면 우리는 뭐니? 일단 얼음 되잖아. 얼음 돼서 어렵네? 모르겠네? 이거 아니라 이걸 찬찬히 보자라는 거지. 여기 보니 위치 에너지 값. 위치 에너지 값이니까 그 위에 거 위치 에너지 그대로 갖다가 질량하고 높이에 따라서 어떻게 되니? 비례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라고 했는데 운동 에너지 값은 질량의 비례를 하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걸 요 내용을 뭘로?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것 뿐이야.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지. 훨씬 더 쉽지. 왜? 우리는 문해력이 떨어지니까. 글로 읽으면 어려워. 근데 그래프로 보면 쉬워. 맞아? 그렇잖아. 아니야? 그래프도 어려워. 글도 어려워? 그러면 총체적 난국이 되겠지. 쉬워. 그래프가 더 쉬울 수도 있어. 뭐라고? 네. 그래프가 더 쉬워. 자, 여기 중력 에너지의 이용,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이용, 수력발전소 댐 가봤니? 댐에 어떻게 되니? 물 가둬놓고서 놔뒀다가 숨은 열면 물이 밑으로 떨어지지. 위에서 높은 곳으로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 터빈 돌리는 거지. 그게 뭐야?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고. 물레방아도 마찬가지일 거고. 널뛰기 해봤니? 옆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그걸로 반대편에 있는 애 올라갔다가 올려보내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의 이용, 요트라든지 볼링이라든지 윈드서핑이라든지 풍력 발전 이런 것들이 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 아니면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는 부분이 되겠다. 일단 8번 질량이 10kg인 물체가 5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을 때 물체 운동 에너지. 자, 물체 운동 에너지 뭐라고 되어 있어? 물체 운동 에너지 값은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했지. 자,
자, 물체의 운동 에너지 값은 얼마냐?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질량 얼마니? 10. 그 다음 얼마? 5m/s의 최고. 제곱이 될 거야. 역시 나야. 5 곱하기 얼마니? 25. 25가 되겠지. 얼마니? 25. 어? 175? 125. 선생님 저 곱하기도 못해요. 125 줄이 되겠지. 나 되게 간단하게 175 적어놨는데. 괜찮아. 계산 문제는 계산하는 게 틀릴 수는 있어. 뭐만 선생님이 항상 얘기를 하지. 공식 이용해가지고 갖다가 이렇게 식만 만들 줄 알면 돼. 나머지는 산수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기본도 안 되실 수도 있지. 냅다 디스하네. 자, 그 다음 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물체에 10N의 힘을 작용해서 2m 이동을 시켰었을 때 그러면 일단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가 이만큼 이동을 했어. 같은 방향으로 2m 이동을 했다.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일이 지금 됐어. 일의 양이 구해질 수 있는데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몇 줄인지 구하래. 그리고 단 모든 마찰로. 자, 뭐 속력이 나와 있어. 뭐가 돼 있어? 몰라. 그럼 어떻게 돼? 여기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던 물체가 이쪽으로 이동했다. 그만큼의 일의 양이 뭐와 같다? 요 물체가 하고 있는 운동 에너지의 값과 같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여기서 여보 문제가 잘못됐네. 속력이 안 나왔는데 속력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이거 계산 어떻게 해요냐? 그렇게 할 게 아니라고요? 이 움직인 요 일의 양이 어떻게 돼? 이렇게 물체가 운동한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기 때문에 뭐 구하면 돼? 자, 10N의 힘 그리고 뭐 해주면 돼? 호경아. 그래 지윤아. 뭐야? 뭐 해주면 돼? 일의 양 구하려면 4. 2. 힘을 준 힘 얼마? 10N. 그리고 얼마 이동했어? 2m. 그게 일의 양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니? 20줄이 될 거라고. 이 일의 양의 값이 뭐와 같다? 운동 에너지 값과 같다라고 하니까 뭐가 돼? 20줄이 운동 에너지 값이 되겠습니다. 쌤 시간 틀렸는데 답은 맞았어요. 그래? 그게 가능해? 뭐지? 저도 모르겠어요. 자, 물체의 한 일이 뭘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10번도 마찬가지야. 오른쪽 그림과 같이 10m의 높이에서 질량이 0.1kg이 공이 자유낙하 운동을 했대. 그런데 공이 10m 낙하했었을 때 운동 에너지는 몇 줄이냐라고 구하라고 했는데 운동 에너지가 구하려니까 운동 에너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2분의 1 곱하기 mv 제곱을 해야 되는데 여기 뭐 속력이 나와 있지 않지. 그러면 결국에는 중력이 한 일의 양이 뭐냐? 운동 에너지 값과 같다라고 보면 될 거니까. 맞니? 그럼 위치 에너지 값 구하면 될 거야. 그게 결국에는 뭐가 된다? 운동 에너지 값이 될 거니까. 자, 어떻게 구하면 돼? 위치 에너지 값. 중력, 무게, 질량 곱하기 그 다음 중력과 속도 곱하기 그 다음 뭐 높이 10m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얼마니? 9.8줄이 되겠다. 이게 위치 에너지 값이래. 이게 물체가 자유낙하하는 동안에 중력이 물체한 일의 양. 이게 뭐와 같다? 물체의 뭐와 같다? 운동 에너지 값과 같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위치 에너지값 따로, 위치 에너지만, 운동 에너지만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할 게 아니라는 거지. 왜? 서로 일은 전환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서 탐구 봅시다. 우리 탐구 A 했니 안 했니? 안 했지. 응. 탐구 A 봅시다. 운동 에너지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구 A 봅시다. 자, 물체의 질량하고 속력이 운동 에너지 크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탐구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험 보면 수레의 질량과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의 관계야. 자, 여기 수레를 놓고 여기에 0.5kg에 1kg에 1.5kg의 추를 각각 올려놓은 다음에 그러면 수레의 질량이 다르게 되지. 나란히 놓고 나무 막대로 속력이 같도록 같이 이렇게 같은 속력으로 밀어주게 돼서 여기 나무 토막에 가서 충돌을 시킬 거야. 그랬었을 때 어떠한 변화? 얘의 질량이 다를 때 나무 토막이 얼마만큼 밀리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0.5kg보다 1kg, 거기보다 1.5kg의 질량이 더 나가는 애들이 나무 토막이 더 많이 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5kg일 때 4cm, 1kg일 때 8cm, 15kg일 때 12cm. 자, 이걸 뭘로 나타냈어? 그래프로 나타냈더니 수레의 질량, 나무 토막의 이동거리 어떻게 돼? 비례해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실험 2 봅시다. 수레의 속력과 나무 토막의 이동거리의 관계를 볼 건데 여기 속력 측정기가 있어. 여기다 놓고 여기 뭔가를 구슬을 통과를 시키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통과하든지 여기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속력이 자동으로 측정되는 장치라고 보면 될 거야. 여기에다가 수레 속력 측정기 나무 토막 설치를 하고 이 수레의 질량을 똑같이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속력을 다르게 어떻게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빠르게 하나는 천천히 속력을 다르게 해서 나무 토막과 충돌을 시켰어. 그랬었을 때 이 속력의 크기에 따라서 나무 토막이 얼마만큼 밀리는지를 측정을 해보니까 수레의 속력의 제곱이야. 중요한 거고 속력의 제곱이야. 수레의 속력의 제곱. 자, 0.01m/s 제곱일 때 나무 토막이 얼마? 4cm 밀렸고 0.04 4배네. 그랬더니 4배. 예. 0.09m/s 제곱일 때 36. 아,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는 수레의 속력의 제곱에 어떻게 되니? 이거의 제곱에 얘도 마찬가지로 비례한다라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늘 그렇다시피 실험이니까 실험 결과는 뭐만 하면 된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해석할 줄만 알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수레의 기억이 뭐냐? 수레의 뭐가 나무 토막을 미는 일로 전환되므로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는 수레의 무슨 에너지에 비례를 한다. 채워봐. 뭘 집어넣어야 돼 여기? 운동? 운동만 적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조금 더 과학적으로? 운동 에너지라고 해야지. 자, 수레의 운동 에너지가 나무 토막을 미는 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는 수레의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레의 속력이 일정할 때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는 수레의 뭐에 비례를 하니? 여기 보면 속력은 일정하대. 속력은 일정할 때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는 수레의 뭐에? 호경아? 질량. 질량에 비례하고. 이번엔 수레의 질량이 일정할 때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는 수레의 뭐에 비례? 속력. 속력. 맞았을까? 루빈아, 속력이라고 하면 맞아? 서연아, 속력이라고 하면 맞아? 속력. 속력. 틀렸지. 제곱.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대부분 다 실수하는 게 이거야.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알겠지? 수레의 운동 에너지는 수레의 질량과 여기 뭐라고 됐어?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나와있어. 다 나와있지. 그치? 나무 토막이 밀려난 거리는 수레의 운동 에너지에 비례한다. 맞네. 밀려난 거리는 수레의 운동 에너지에 비례한다. 맞고, 실험 1에서 수레의 운동 에너지는 수레의 질량에 비례한다. 맞니? 네. 실험 1에서 질량이 증가하면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가 어떻게 됐어? 더 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수레의 운동 에너지와 질량 비례한다. 맞네. 자, 그러면 두 번째 거는 뭐라고 했어? 두 번째 거는 뭐였니? 그 질량이 같았나? 속력도. 속력이 아니지. 질량이 같았지. 속력이 점점 빨라지게 됐었을 때 수레의 운동 에너지는 수레의 속력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X. 틀렸지. 속력의 제곱 아닌가? 맞아.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된다. 알겠니? 많이 틀려. 알고 있는데 또 틀려. 그러니까 잘 기억해둬야 돼. 수레가 가진 운동 에너지는 나무 토막을 미는 일로 전환된다? 맞네?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다른 수레 A와 B를 나란히 놓고 얘가 질량이 더 많이 나가네. 위에 추를 하나 더 매달아 놨으니까 나무막대로 속력이 같도록 같이 밀었어. 그러면 나무 토막과 충돌시키는 나무 토막이 밀려난 거리를 측정해야 돼. 그러면 누가 더 멀리 밀려나겠니? B. B가 더 많이 밀려나게 될 거다라는 거지. 왜 B가 더 많이 밀려날까? 그 이유까지도 얘기를 해야지. 질량이 더 커서. 그렇지. 수레의 질량이 B가 더 크지. A보다. 위에 추를 하나 더 달아놨기 때문에 질량이 B가 A보다 크므로 뭐니? 운동에너지 값도 누가 더 크기 때문에? B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다. 자, 다음 탐구 B 봅시다. 이번엔 중력이 한 일과 운동 에너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탐구에서는 자유낙하하는 운동,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을 분석해서 중력이 한 일, 운동 에너지의 관계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쇠구슬의 질량을 측정을 한 다음에 스탠드로 뭐니 투명 플라스틱 관 해놓고 여기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어. 요게 속력 측정기가. 요거를 설치해 놓고 밑에는 종이컵에 모래를 넣어 관 아래에 놓는데 모래 넣는 이유는 뭐야? 요게 떨어졌었을 때 쇠구슬이 탕 하고 튕겨 나가는 거 방지하려고 밑에 뭐 고무차를 넣기도 하고 스펀지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도나 호경이 손도 넣어도 되고. 그치? 맞아? 그건 아니지. 자,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O와 이 속력 측정기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대. 그 다음에 여기서 떨어뜨려. 그리고 뭘? 속력을 측정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이거를 몇 번 반복을 해서 평균값을 구하게 된다라는 거지. 왜 몇 번 왜 반복할까?
오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을 해서 평균값 구하는 게 좋겠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을 텐데 뭐 한 2번, 3번 정도 하게 돼서 중요한 건 우리가 실험을 하지 않고 얘가 했네. 자, 오른손 씨가 했어. 해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쇠구슬의 질량은 0.11kg이었어. 그 다음 여기 떨어뜨린 속력 측정기와 여기 시작점 떨어뜨리는 위치 사이의 거리는 0.5m였대. 그랬었을 때 쇠구슬의 평균 속력을 구해보니까 평균이 3.13으로 나오게 됐더라. 자,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지. 그러면 쇠구슬이 여기 O에서 A까지 떨어지는 동안 이 중력이 쇠구슬의 한 일의 양을 구하게 되면 뭐니 중력의 크기 중력의 크기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해주면 되니까 중력의 크기는 뭔데? 질량에다가 뭐 곱해주면 돼? 9.8? 맞아? 중력과 속도 곱해주고 거기에다가 이동거리 얼마? 5에서 A까지의 거리 0.5m 곱해주면 약 0.54줄이라고 하는 중력이 쇠구슬의 한 일의 양이 나오게 되더라. 자, 그러면 여기 A 지점을 통과했었을 때 쇠구슬의 운동에너지 값도 구해보자 라는 거지. 운동에너지 값을 어떻게 구해?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V 속력의 제곱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여기 그대로 2분의 1 곱하기 질량 0.11 그리고 속력이 평균값이 3.13의 제곱을 곱해보니까 얘도 얼마가 나와? 약 5.4줄이 나오더래. 아, 요때 중력이 쇠구슬의 한 일의 양도 0.54줄 그리고 여기 지날 때의 운동 에너지 값도 0.54줄이 나오게 되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쇠구슬이 0점에서 A 지점까지 자유낙하하는 동안 중력이 쇠구슬의 한 일의 양은 A점에서의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 값과 어떻다?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거를 다르게 얘기를 하면 중력이 쇠구슬의 한 일은 뭘로?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로 어떻게 됐다? 전환이 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니? 자, 여기까지가 이제 쭉 연관이 되어져야 돼. 그러면 정리 깊은 곳에 물체가 낙하할 때 물체에 뭐가 작용해서 일어나니? 밑으로 왜 끄집어 당겨? 왜 밑으로 떨어져? 뭐? 중력이 작용하여 일을 한다. 맞니? 그 다음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 그렇지. 운동 에너지. 그렇니까 이렇게 줄 거야. 운동 에너지 값으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니까 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의 에너지는 증가를 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둔 다음에 확인 문제 1. 쇠구슬이 낙하하는 동안 중력이 쇠구슬의 한 일이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맞는 얘기니? 네. 쇠구슬이 낙하하는 동안 중력이 쇠구슬의 한 일. 즉 위치 에너지 값이 뭘로 바뀌었어? 운동 에너지 값으로 전환이 된다. 맞네. 그 다음 중력이 쇠구슬의 한 일의 양은 쇠구슬이 낙하한 거리에 비례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될 거고 실험에서 질량이 2배인 쇠구슬을 사용하면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 어떻게 돼? 2배가 돼?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네.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자, 실험에서 5점에서 A점까지의 거리가 2배가 되면 쇠구슬의 속력은 몇 배가 되니? 네. 4배? 일민아, 몇 배가 될까?
앞장 보면은 거리가 2배가 되면 세 구슬의 속력도 몇 배가 돼야 돼? 2배가 돼야 돼. 2배가 돼야 된다. 자, 5번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5번은 맞을까요? O일까요? X일까요? 루민이 뭐라고 했어? 5요. 5. 서연이 5. 세모? 세모? 세모는 뭐야? 아니 몰라. 호영이. 오엔드인가 아니거든. 오. X네요. 자, 지윤이. 뭐 네모? X지. 왜? 문제를 잘 봐야 돼. 같은 실험을 자, 여기서 떨어뜨리는 실험을 하는데 이거를 1층에서 하고 2층에서 하고 3층에서 더 높은 층에 위치한 실험실에서 하면 A점에서 세 구슬의 속력도 커지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좀 자, 이거야. 말장난 아니에요? 이게 이거의 길이가 길을 떨어뜨리는 위치를 높인 게 아니라 이 똑같은 실험을 1층에서 하고 2층에서 하고 그래도 3층에서 했었을 때 어떻게 되냐라는 거지. 더 높은 층의 실험실에서 참 문제 같지도 않지. 너무 말장난. 그치? A의 점에서 쇠구슬의 속력 어때? 같을 거라고. 그러니까 X가 되겠다. 왜? 낙하한 거리가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돼? 복용이 틀리라고 된 문제지. 그치? 그치? 우리 여기에 있는 생각 모두 다 같다. 라고 보면 될 거야. 나의 생각, 너의 생각 같아. 오른쪽 그림과 같이 투명한 플라스틱 강과 속력 측정기를 설치하고 낙하하는 추의 속력을 측정을 했대. 위에 거랑 똑같은 거야. 자, 질량이 2kg인 추가 50cm 높이만큼 낙하할 때 중력이 추의 한 일의 양. 뭐 위치 에너지 값 구하라고 하면 되겠네. 뭐야? 50 곱하기 9.8? 9.8 mh니까 9.8 곱하기 질량 그 다음에 뭐니? 50을 곱해야 돼? 0.5를 곱해야 돼? 0.5? 0.5m로 해야 돼. 0.5m. 그러니까 얼마니? 결국에는 9.8 뭐라고? 줄이 되겠지. 9.8 줄이 중력이 추의 한 일의 양이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 3번 보자. 낙하하는 높이가 4배가 되는 곳에서 추를 낙하시켰을 때 같은 지점을 지나는 추의 속력은 어떻게 되는지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 이제 조금 어려웠을 거야. 일단 속력의 제곱에 어떻게 되니? 일단 낙하 높이가 4배 되는 곳이라고 했으니까 낙하 높이가 4배? 그러면 중력이 추의 한 1의 양도 몇 배가 될 거야? 낙하 높이가 4배가 됐으니까 중력이 추의 한 1의 양도 어떻게 돼? 4배가 될 거야. 그랬었을 때 같은 지점을 지나는 추의 속력은 어떻게 되냐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속력은 뭐가 될 거야? 2배가 된다. 추의 속력은 2배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왜 2배가 돼요? 왜? 속력의 제곱이 될 거니까.